자,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결혼 말려주세요. 자, 이게 말이죠. 30대 여성이 자신의 동창생의 예비 시댁에 얘랑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비방글을 올렸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30대 여성은 일단 지난 2020년 12월에 이 자신의 동창생의 SNS를 보다가 이 동창생이 결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 동창생의 결혼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요. 이 사람이 왕따 가해자라는 걸 알려서 결혼을 방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. 그래서 다시 SNS에 접촉해서 그 동창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서 그 동창생을 비방하는 글을 메시지로 보낸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던 걸까요? 네, 자 SNS에 이제 DM이라고 그러죠. 다이렉트 메시지로 시가 쪽 사람의 어떤 그걸 뭐 계정 같은 걸 알아낸 다음에 글을 씁니다.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자신 중학교 2학년까지 이 예비 신부한테 내가 따돌림 당했다. 그 사람 왕따 가해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고 이 다이렉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. 이거 말고 또 다른 계정에 접속을 해가지고는 이 예정 상대가 이유 없이 나를 따돌림을 시켰고 또 이상한 사람 소문을 냈고 욕을 옛날 미니 홈페이지 계정에 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. 결국 일단 뭐가 됐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그 여성하고 이 여성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였겠죠. 왜냐하면 그쪽이 시집 식구니까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이 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서 사실이라든가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 아마 이 왕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나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이 재판 결과를 딱 보고서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성인이 한참 되고 나서도 저랬을까라는 심정은 이해가 됐는데 말이죠. 그러나 개인적인 이런 보복처럼 보복으로 인정이 된 거죠. 재판부에서는 이게 결혼을 방해하려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봤고요. 법적으로는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가족이었잖아요. 예비 가족이죠. 되게 명예훼손을 딱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렸을 때는요. 가족에게 알린 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가족이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. 감춰줄 것이다.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. 근데 여기는 예비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알려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요거는 상대 가족들에게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알렸어도 이건 유죄다라고 본 겁니다. 법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사실 사례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이자연 기자, 이제 남자 만나야지. 네, 이제 지난해 2월에 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후배 여성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.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. 그러고 나서 이후에 다른 직원들에게 너희 몰랐냐? 얘 이혼했다. 이혼한 게 뭐 흠이냐? 이런 얘기들을 이어간 겁니다. 이 여성은요, 이후에 상사가 이혼 사실을 밝혀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또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양 변호사님, 저 그 사파를 보면 회식 자리예요. 아유, 이혼했는데 뭐 이제 좀 남자 다시 만나. 그러니까 자기 정말 친한 둘만 있는 상황이라면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걱정해서 저런 자리에서 저런 얘기하면 됩니까? 안 되죠. 근데 이제 직장 상사는 이렇게 또 변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. 첫째는 일단 알려진 거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게 평판을 깎을 일이냐. 이거는 사실 이것도 재판부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.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이혼했다고 누가 그걸 또 흠이라고 또 꼭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 상사도 그 주장을 한 거예요. 아니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야 되는 건데 이혼이 잘못이야? 나 잘못한 거 없어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그건 네 생각이고 약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. 이 사건 병사 사건 아니고요. 민사 사건입니다. 그렇게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불법행위를 기했고 나의 손해가 발생했다.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그 부분요. 그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봤고요.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평가라든지 평판이
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이혼 사실이 그래도 떨어진다고 봤던 것 같아요. 원치 않은 그런 이혼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배상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. 예, 교수님 그렇습니다. 뭐 괜히 위안답시고 저런 얘기 하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, 저거. 말 조심해야죠. 예. 예, 왜냐하면 사실 그 이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물론 아름아름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상급자가 야, 너 이혼했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사람이 그 상대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질러버렸는데 예. 결국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 민사 소송을 낼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.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